네, 매주 금요일 한 발 앞선 시각으로 시장 키워드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전해드리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의 네 가지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9년 다보스 포럼에서 관심사 바로 기후변화였습니다. 관련한 주요 현안 그리고 시장에 미친 영향도 짚어보도록 하고요. 공유 경제를 시작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 안에서의 수혜주 찾아봅니다. 안도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시장이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짚어보고요. 패션펀드의 창시자 뱅가드 존 보글 회장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 투자의 팁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막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현안들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증시해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부터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예, 세 가지 현안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뭐 국가 간의 갈등 때문에 세계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고 있고요. IMF도 계속해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화로 좀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뭐 트럼프라든가 시진핑 그리고 메이나 마크롱 같은 사람들이 불참하면서 이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뭐 브렉시트 갈등 같은 것들이 당장 서로에게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저기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두 번째 현안은 이제 이 아마존을 비롯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기술주들이 빨리 신경제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이 규제 때문에 이제 자꾸 발목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먼저 이제 그 프라이버시에 대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럽에서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개인정보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나머지는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 뭐 독과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선거에 대한 조작 뭐 이런 문제들이 예민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올해 그 기술주 중에서 신규 상장되는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기술주가 당장 이렇게 급반등하기는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거는 기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걱정은 사실 유럽에서는 계속 되어 왔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만 이제 좀 간과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한 이후에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 그린 뉴딜이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미국 대선의 어떤 그 트럼프의 대항마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0년 내로 미국의 전체 에너지의 100%를 다 신재생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신재생의 순수 출국이 되고 이 그린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 가자. 뭐 이런 건데요. 600개가 넘는 그 친환경 기업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고 젊은 액티비스트들도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라는 걸 통해서 이 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시민혁명처럼 이렇게 지금 뭐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을 열면서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역시 그 신재생 에너지와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현안 기후변화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따라서 2차 전지에 대한 2019년도 관심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야기들을.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판매 키워드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제 중국에서 계속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아이폰 이런 판매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 차례 타격을 가했고 또 작년 자동차 판매가 199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역시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흐름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중국 자동차 판매가 작년에 이제 떨어졌던 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그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로 인한 어떤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그 쉽게 번 돈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금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니까 파이낸싱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시클리컬한 요인 말고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소유해서 공유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일단
이 중국 사람들 중에서 얼리 어답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쉐어링에 관련된 인프라가 지금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공유 경제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이념에 잘 부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도 인구가 노령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2013년에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찍었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이 인구 노령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계가 이 생계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지금 뭐 가계 지출 중에서 제일 커다란 게 이 거주비하고 자동차 운영비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도심 쪽에서는 이 자동차 이 카쉐어링이라는 게 상당히 좀 효율적이니까요. 그쪽에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만 바라보고 설비를 확장해 왔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유해서 공유로 넘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쇼킹한 거죠. 그래서 헤지 펀드들도 지금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마켓쉐어를 늘려가고 있는 중국의 현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길리라든가 광저우, 동풍 이런 업체들조차 지금 뭐 공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머지 자동차 업체도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그 BYD는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 시장이 공유 경제로 넘어가면서 동시에 중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를 푸시하고 있으니까요. 더 재밌는 거는 중국 지방 정부들이 서로 이제 그 전기차나 2차 전지 쪽에서 넘버원이 돼보겠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기차 쪽에서의 그 퍼스트 무버는 역시 테슬라죠. 근데 시가총액이 6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전기차라든가 이 공유경제 쪽에서 인프라가 아주 가장 빨리 발달하고 있는 중국을 석권하고 있는 이 BYD의 시가총액이 20조다. 이건 너무 싼 게 아니냐.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계속 저점 매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기차 공유 경제 좀 핵심으로 주목되고 있는 BYD에 대한 저점 매집에 대한 방향성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번엔 세 번째 키워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가 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고점 대비 20%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그래도 속속 좀 회복을 해나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연초 들어서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시장인데 과연 이 반등 추세를 이어서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베어마켓 랠리로 끝날 것인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가가 전고점 대비 10% 하락하면은 이제 그거를 조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0% 하락하면 베어마켓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펀드 매니저들이 조정 시 매집을 하자. 그리고 이제 곰사냥에 나가자. 뭐 이렇게 아주 불리시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부가 무슨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대응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제 전고점까지 반등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전고점 대비 50% 하락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경제가 자살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하더라도 결국 죽기까지 싸우지는 않을 것이고 금리를 올려도 이제 소비를 봐가면서 하는 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그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 이외의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인으로 이 금리가 상승하면서 결국 이 한계 기업부터 타격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나중에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에 많이 의존했던 나라들은 미국처럼 국가가 빚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내는 거는 그거는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라든가 미국 재정이라는 건 세계 경제의 마지막 보루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다른 나라가 그걸 따라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통화가 뭐 가치가 급락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국가가 빚을 낸다는 건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동안은 이 은퇴 인구가 많아지면서 채권의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채권의 공급을 좀 받아줬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채권의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채권 수요를 앞지를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한계 기업부터 이제 막 타격해 나가면서 이제 무너뜨릴 텐데 당장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은 계속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였죠. 패시브 펀드의 창시자, 선구자인 벵가드의 존 보겔 회장이 타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패시브 전략, 시장에서 좀 배울 점이 있을지 패시브 전략의 철학을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분은 이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목에 베팅하기보다는 이제 잘 분산되어 있는 인덱스에 투자하라 그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 초과 수익률, 즉 알파에 대해서 알파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벤치마크 수익률, 즉 베타 수익률을 추구하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재주를 부려서 높은 초과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번은 터지면서 그걸 다 토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그런 거래 수수료라든가 이 변동성을 지불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장기 서바이벌 게임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수익률이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결국 반복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과 유니버스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90% 이상 아는 종목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그래서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니버스 이 내에서만 거래를 해서 결국 실수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증권 방송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초과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국영제 종목들을 갖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인덱스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성장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알파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을 노려볼 만한 거죠.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도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과 유니버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갖다 찍어드려도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이해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령 따라서 샀다고 하더라도 팔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 내재 가치를 모르면은 결국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하는 이유도 역시 뭘 찍어주기보다는 역시 그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쪽에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남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종목들의 어떤 그런 집합, 즉 유니버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거래하면서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수익률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네,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통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 투자 아이디어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